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인지 지원이 동영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생리심리 반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학습 시스템의 발달로 이러닝에 참여하는 학습자 수와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이러한 상황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학습에서 사용되는 동영상 학습 콘텐츠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의미 전달력이 뛰어나며 또한 기술 향상적 특징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학습은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 전달로 흐르기 쉽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 학습자는 동영상 학습 환경에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학습자가 쉽게 학습을 중단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학습의 완수율이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동영상 학습에서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 지원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학적 접근법 중 하나입니다. 메타인지를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과정을 점검하며 학습을 위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동영상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 지원의 효과성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의 효과성을 학습 과정에서 수집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면밀하게 살핀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이 학습자의 인지 부하를 객관적인 생리심리 반응으로 분석하여 과거에 블랙박스로 여겨왔던 인간의 학습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동영상 학습을 하도록 메타인지 지원을 제공하고 그 효과성을 학습 결과와 생리심리 반응을 통한 학습 과정으로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입니다. 첫째, 동영상 기반 학습에서 메타인지 지원은 학습자의 인지 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동영상 기반 학습에서 메타인지 지원은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습자의 인지 부하는 학습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용어의 정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아래 두 개 개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리심리 반응은 인간의 생리적 원리와 현상을 통해 관찰되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을 지칭하는 것으로 심박 변이도와 같은 생리적 현상이 학습자의 인지 상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생리심리 반응으로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는데요. 심박 변이도는 심박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변화하는 심장 박동 간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긴장과 스트레스, 인지부하가 높은 상태일수록 심장 박동 간의 변동이 일정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변수를 산출합니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동영상 기반 학습, 메타인지, 생리심리 반응에 대한 선행 문헌들을 고찰하였습니다. 선행 문헌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먼저, 메타인지 지원은 스캐폴딩을 통해 학습에 대한 외재적 및 내재적 인지부하를 줄이고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인지 지원이 인지부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첫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행 연구들이 메타인지 지원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인지 지원이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두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두 가지 가설과 인지부하의 감소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동영상 학습에서 인지부하는 학습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현장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순수 실험 설계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작위 대조군 사전 사후 설계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연구의 참여자로는 인문계열을 전공한 18세 이상의 성인 중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총 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문헌을 탐색하고 연구도구와 설문지, 검사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실험 및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 설문과 사전 지식 검사를 실시한 뒤에 집단에 따라 동영상 학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설문 및 검사를 보는 것으로 자료 수집을 마쳤습니다. 동영상 학습에서의 처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분간의 통제된 동영상 학습 시간은 2개의 세트로 나뉘어서 20분씩 통제되었습니다. 실험 집단은 동영상 학습의 전, 중, 후에 계획하기, 점검 및 조절하기, 평가하기의 단계로 메타인지 지원을 제공받았습니다. 통제 집단은 동영상 학습을 한 후 원고를 2번 읽고 자유롭게 복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학습 동영상은 인문계열을 전공한 성인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생물 관련 주제를 택하여서 학습자 간 선수 지식에 차이가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처치를 위해 집단별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동영상 학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집단에게 제공한 메타인지 지원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영상 학습을 하는 중 학습자의 심박 변이도를 측정하기 위해 엠파티카 E4라는 손목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개인차 변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의 사전 및 사후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검사지를 개발하고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심박 관련 데이터를 전처리하였습니다. 연구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쿠비오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고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변수를 동영상 학습을 할 때와 학습 활동을 할 때로 나누어서 계산하였습니다. 나누어져 분석된 심박 변이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는 실험 집단의 예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동영상 학습의 심박 변이도를 말하고요. 이것은 학습 활동 중에 이제 학습자들의 심박 변이도를 의미합니다. 실험을 통해 수집한 심박 변이도 자료와 사전 및 사후 검사 자료를 기술 통계, T 검증, 그리고 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메타인지 지원이 인지 부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T 검증 결과 메타인지 지원은 학습 활동 시에 인지 부하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학습 시 인지 부하 감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술 통계 결과 전반적으로 실험 집단의 인지 부하 수준이 통제 집단보다 낮은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타인지 지원이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먼저 T 검증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사전과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타인지 지원이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통계 결과에서는 메타인지 지원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전 검사 결과는 통제 집단의 실험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 검사 결과는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문항보다 추론 문항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지부하가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회귀 분석 결과 동영상 학습 시의 인지부하는 학습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학습 활동 시 인지부하는 학습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논의 및 결론입니다. 메타인지 지원이 인지부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 지원은 학습 활동 시에만 인지부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메타인지 지원이 학습 활동 시에 제공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메타인지 지원이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결정에 도움을 주어서 불필요한 외적 인지부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 지원은 동영상 학습에서의 전반적인 인지부하 감소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학습자의 메타인지 결정은 향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비추어 보면 연구의 검정력을 높였을 때 메타인지 지원이 동영상 학습에서 인지부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인지 지원이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메타인지 지원은 학습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메타인지 지원의 영향이 단기적 학습 효과보다 장기적 학습 효과에서 더욱 잘 나타날 가능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통계 결과에서는 메타인지 지원이 학습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메타인지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론 문항에서 메타인지 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메타인지 지원의 효과가 지식 검사보다 전위 검사와 같이 깊은 수준의 이해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두드러진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일치합니다. 인지부하가 학습 결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연구에서 동영상 학습 시의 인지부하는 학습 결과와 부적인 상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심박 변이도에서 인지부하를 의미하는 변수가 낮을수록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학습 활동 시 인지부하는 학습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학습 활동에서 사용하는 전략이 달라서 학습 결과에서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교육공학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메타인지 지원과 동영상 강의 제작의 측면에서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본 연구에서 메타인지 지원이 제공되는 학습 활동에서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 학습 중에도 프롬프트의 형태로 메타인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리심리 반응을 이용하여 메타인지 지원을 적응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박 변이도를 통해 인지부하의 정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에 따라 프롬프트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메타인지 지원의 효과가 더욱 뛰어날 것입니다. 동영상 강의 제작의 측면에서는 생리심리 반응을 이용해 동영상 강의 설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심박 변이도가 인지부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한 후 심박 변이도를 통해 과도한 인지부하를 일으키는 것이 확인되면 동영상 강의의 난이도를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메타인지 지원이 학습 결과뿐 아니라 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생리심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심박 변이도 데이터가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 비침습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되기에 적절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순수 실험 설계 방법을 채택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연구의 외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 연구와 실제 맥락에서의 사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설계 기반 연구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학습의 다양한 측면 중 인지적 측면만을 분석에 고려하였습니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풍부한 분석을 위해서 수집 가능한 다양한 양식의 데이터를 모아 학습에 대한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다중양식 학습 분석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